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도 이제 강의 자료가 있어서 공유를 좀 드릴 텐데, 이게 여기 채팅창에다가 우선 추가하면은 저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보이나? 일단 채팅창에 제가 저기 첨부를 했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셔서 어차피 이 자료는 이따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또 저기 카톡 채팅방에다가 제가 공유는 할 텐데, 또 카톡에다 올리면은 막 대화하면은 이제 또 밑으로 쭉 내려갈 것 저 위로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저희 카톡창에다가 해놔야 되겠네. 일단은 제가 강의 자료를 추가를 해 놓을 테니까 요거 다운 받으시고, 그 유니티에 이제 임포트 하셔가지고 해두시고요. 예, 오늘 주제는 일단은 그 유니티 2D에 대한 거고요. 잠깐만. 여기 그 수미 쌤이신가? 그 저기 제가 화면 공유하려고 했더니 지금 비활성화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 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된 것 같네요. 예. 예. 네, 화면 보이시죠? 예. 뭐예요? 자, 일단은 화면을 해놓고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왜 또 이렇게 옆에 왜 생겼어? 예. 자, 6차 강의. 예. 뭐 다들 걱정해 주신 덕분에 뭐 출장은 잘 다녀왔고요. 예. 뭐 조금 뭐 말씀드리면은 이제 요즘에 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게 좀 핫해요. 산업계에서는. 저도 이제 요 3D라는 거를 주제로다가 이제 산업 쪽에서 이제 어떻게 쓰일 것인가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뭐 유니티 하면 뭐 게임 업체만 쓰일 것 같지만 지금 이런 이제 LG전자 같은 이제 제조 중심의 이런 회사들도 지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LG전자도 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 쪽을 제가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대상이 이제 미국의 테네시라는 데 이제 LG전자가 세탁기 공장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 점검 때문에 한번 갔다 왔고요. 예. 미국이란 나라는 참 먹는 게 힘들어요. 거기 뭐 걔네들은 참 씨, 뭐 맨날 햄버거만 먹고 그래가지고 먹는 거는 참 힘든 것 같고 어쨌든 잘 하고선 돌아왔습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그런 쪽 얘기도 한번 좀 많이 해드릴게요. 뭐 교육 쪽에 많이 지금 계시니까 어 나중에 이제 이런 회사에 니네 애들이 이제 커서 가려면 어떤 역량을 좀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려면은 현장 산업 쪽 얘기도 아셔야 되니까 그런 쪽 얘기도 한번 하는 기회도 좀 가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진도 점검을 한번 했죠. 예. 뭐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고 이렇게 손 놓고 계시다가 지금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어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은 해야 돼서. 예전에 인제 1차 점검이 지금 2월 7일 날 했더라고요, 제가 인제 보니까. 그때가 인제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인제. 이렇게 뭐 15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느리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인제 좀 해 보니까 음 일단은 아까 뭐 이렇게 카톡 메시지로다가 뭐 한 명 저도 뭐 늦어 가지고 투표 못 하셨다 뭐 그래 가지고 카운팅 해 달라 뭐 그러신 게 보여 가지고 제가 일단 추가는 해 놨고요. 일단 투표 참여 쪽을 보면은 지난주보다는 한 명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에센셜 코스는 지금 지난번보다 인제 9 명이 일단은 증가는 했고, 그래도 여전히 지금 보면은 한 3명 정도는 결국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못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코스가 7 명이 늘었고, 주니어 프로그래밍 코스는 한 명이 더 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쪼끔씩은 그래도 다 그전보다는 다들 인제 어쨌든 진도가 나가신 상황이고, 유니티의 인제 그 권장 그 날 일정으로다가 비교를 해 보면은 지금쯤이면은 어쨌든 이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주니어 프로그래머 쪽으로다가 일단 진입이 다 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면은 좀 여전히 좀 늦은 편이고, 어 이제 슬슬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또 좀 나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좀 말씀드리면은 어 이거 뭐 강제를 한다고선 사실 될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또 다들 이렇게 마음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래도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좀 잘 요런 기회를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저런 게 있어요. 이게 눈에 띄게 어떤 실력으로 이렇게 드러나려면은, 어디서 들었는데 이제 1만 시간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뭔가가 이제 눈에 띄게 좀 나오려면은 적어도 한 1만 시간은 들여야 뭔가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아마 지금 꼭 유니티가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또 하셨고, 또 없으신 분들도 있고 뭐 다 틀릴 거예요 상황들이. 이거 지금 몇 번 제가 인제 6차 강의인데, 이거 한 6번 들었다고 해서 막 바로 막 나오고 이러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또 유니티 요 코스 들었다고 해서 뭐 바로 눈에 띄게 나타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저금통에다가 돈을 넣듯이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계속 꾸준히 하셔야만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단순히 그냥 반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올바라야 돼요. 일단 어 제가 인제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요 유니티 코스를 들었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그래도 유니티가 제일 정말로 이 공을 들여 가지고 잘 만든 코스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유니티 강의들이 있거든요. 뭐 유료 강의도 있고 정말로 많아요. 저도 인제 여러 번 좀 보고, 뭐 저도 뭐 알고는 있지만 또 배워 보려고 들어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가르치나 좀 궁금해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아쉬운 거는 사실 그거는 유니티 강의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은 유니티 강의가 아니라 그냥 게임 강의예요, 게임 강의.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정말로 유니티라는 거를 좀 배워 봤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 유니티에서 만든 요
강의 코스만큼은 딴 건 몰라도 요거만큼은 그래도 끝까지 다 하시는 거를 일단은 바라는 거죠. 예.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막 한 이해 100% 이해하면서 다 진짜 이렇게 가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끝까지 들어보자. 이게 뭔가 그냥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끝까지만 가셔라. 그거를 막 숙제도 다 하면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시니까 지금 힘이 빠져 가지고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일단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하루 일하고 와서 녹초가 됐는데 아니면 주말 되면은 또 가족들 케어하고 그러느라고 힘든데 막 유니티만 떠올리면은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막 진짜 되게 부담이 막 되시는 거죠. 막 '아 내가 그것도 막 공부를 할 수 있나?'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잘하려고 해서 그래요. 뭐든지 잘하려고 하면은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만 가라. 예. 그렇게만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 아니면은 또 나중에 안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인제 3차 진도할 때쯤 되면은 그래도 일단은 대부분은 끝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전에 한번 이제 로드맵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 쪼끔 변형을 하려고 해요 지금. 뭐냐면은 사실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정말로 뭐 이렇게 실전에 도움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야를 좀 넓게 가질 수 있는 '아 내가 이 유니티라는 거를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좀 시야를 넓히는 용도로다가 쭉 훑어보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만 갖고는 바로 막 어떤 콘텐츠들이 만드는 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사실 좀 해 보려면은 요 개인 프로젝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온라인 강의는 원래 인제 막 8차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7차 정도로다가 일단 마무리를 하고 4월 10일 정도에 7차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이 좀 부딪히면서 해야 될 건데 문제는 이 개인 프로젝트가 엄청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뭘 해야 되지?' 뭐 하라고 그러는데 또 그러면 이제 엄청난 압박으로 오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어 개인 프로젝트라는 거를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기획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맡겨 놓고 "하세요."라고 하고 내버려 놔두면은 뭐 100% 보나마나 일부 진짜 몇 명 빼놓고는 아마 다 손 놓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뭐든지 그렇거든요. 코딩보다도 만드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적어 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 나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면 좋겠고 나는 뭐 이런 것도 해 보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을 쭉 적으셔서 저한테 일단은 메일로 여기 메일 주소도 써 놨는데 이따가 그걸 저한테 해 주시면은 제가 1대1로 첨삭을 해 드릴 거예요. 예. 요거를 막 공개하고 그러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1대1로 첨삭을 다 해서 주시고 그 내용 중에 '아 요런 기능은 좀 다들 공유하면 좋겠다.' 하면은 제가 그거를 주제를 잡아 가지고 고거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서 또 온라인 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요 개인 프로젝트 기간 동안 온라인 강의는 계속해요. 근데 단지 이제 제가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요 개인 프로젝트들을 주제로다가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돼요. 예. 이 기획서라고 해 가지고 또 막 부담 가지 마시고 뭐 PPT에다가 그냥 막 글자 몇 줄만 적으셔도 돼요 그냥. 그냥 저는
뭐 동화책 같은 거 만들고 싶어요. 뭐 저는 뭘 해 보고 싶어요.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비슷한 거를 이렇게 갖고 왔으면은 "아 저는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아 꿈이 너무 거창하십니다.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요렇게 해 보시죠." 이러면서 제가 다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장만 써서 줘도 좋으니까 예. 막 그래 가지고 저랑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일단은. 예. 그래서 어쨌든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지금부터 바로 이번 주부터 뭐 보내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주로 주말에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예. 어쨌든 주시면서 제가 인제 내용을 보면서 요건 참 좋다." 그러면 제가 소개할 거예요 따로. 이렇게 강의를 열어 가지고 어 어떤 분이 뭐 "이런 거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데 참 이런 부분은 좋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고." 해서 결국은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하는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7 차까지는 제가 강의를 할 거고 4월 10 일까지는 지금부터 메일로 기획서를 어쨌든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거를 피드백을 하면서 그 이후서부터는 강의를 요 프로젝트에 대한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뭐 이해 안 되시면은 제가 저기 뭐야 카톡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고 그럴게요. 일단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할 거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그 카톡 채팅방에 제가 파일 하나 첨부해 놨어요. 그걸 다운 받으셔 가지고 유니티 프로젝트에다가 추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포트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일단 본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시간 또 까먹었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2D를 할 거예요. 인제 지금까지는 3D를 했죠. 이제 2D를 하게 되는데 제가 강의 첫 시간에 그 말씀드렸어요. 어 '투디가 더 쉬울 거다.'라고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유니티에서 2D보다 3D가 더 쉬워요, 예 배우기가. 근데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콘텐츠를 만들려고 할 때에는 3D는 에셋들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3D는 좀 만들기가 좀 까다로워요. 막 벡터에 대한 지금 인제 '다음 시간에 할까 아니면 뭐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 3D 수학에 대해서도 또 이해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막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만들려고 딱 하면은 어려워요 3D는. 근데 2D는 만들기는 쉬워요. 예.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3D를 강의를 하고 지금 후반에 2D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2D라는 거를 하는데 이 2D를 여기 영상 하나만 제가 이렇게 자, 2D라는 거는 이제 요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2D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이용해서 팽 스크롤 게임 같은 것들. 예. 요런 것들도 많이 보셨죠.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은 2D지만 3D 스타일로 막 이렇게 되게 멋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2D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캐주얼한 것들 예. 이 옛날 게임들은 다 이제 2D였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인제 오늘 강의 주제로다가 삼았고요. 이 2D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2D only,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냥 2D 이미지만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가능해요. 약간 인제 예를 들면은 3D에서의 2D, 그리고 2D에서의 3D.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D 게임인데 이 안에 3D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인제 3D인데 그 안에 2D 요소가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UI 같은 것들이 이제 2D죠. 그래서 다양한, 정말로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2D와 3D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 유니티에 크게 이제 2D 엔진, 3D 엔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D와 3D의 차이는 렌더링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렌더링이라는 말은 결국 공간을 해석해 가지고 이 이미지 자체를 컴퓨터가 계산해 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 3D라고 하는 부분은 이 렌더링 과정을 거쳐 가지고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 2D는 그냥 다이렉트로다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파이프라인에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도 있고요. 3D인데 2D처럼 만들어 가지고 보여지게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인제 요거는 참고 삼아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좀 보여주시면 되고, 이 3D 이 2D를 하려면은, 유니티에서 2D를 하려면은 첫 번째 관문이요. 이 이미지라고 하는 애를 이제 유니티에서는 에셋이죠. 이 이미지 에셋이 어떤 타입으로 존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에셋은 크게 텍스처 타입과 스프라이트 타입이 있어요. 이 텍스처 타입으로 하게 되면은 3D용 이미지를 3D용으로 쓴다는 말이 되는 거고, 스프라이트로 하게 되면은 2D용으로 하게 되는데, 바로 인제 이 부분 스프라이트가 유니티 2D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에셋을 보면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여기 2D 렉처스라고 폴더가 생겨요. 예. 그래서 그 다운은 여기, 제가 여기 카카오톡에다가 여기 벌써 이렇게 막 올라가, 여기 위로 좀 올리셔야 돼요. 제가 여기 추가해 놓은 거 여기 있죠. 요거 다운 받으시면은 됩니다. 다운 받아서 인제 요걸 해 보면은 여기 안에 그 이미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씬부터, 여기 첫 번째 씬을 일단 가서, 자 이게 똑같은 이미지인데 제가 이렇게 4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예.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요 3 개는요, 요거는 텍스처예요. 텍스처와 이게 스프라이트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똑같은 이미지인데 이렇게 3D 모델 위에다가 이렇게 입힐 수가 있어요. 입혀지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바로 텍스처입니다. 요 이미지는 제가 지금 다운을 받아 놔서, 어디 갔어요 여기. 텍스처 이그젬플. 자 여기 똑같은 이미지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텍스처 타입이라고 있죠. 요게 인제 디폴트라고 돼 있는데, 이 디폴트가 텍스처예요. 예. 디폴트가 텍스처.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요렇게 놔두면은 이거는 그냥 3D용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어떻게 쓰냐, 어 우리가 그 3D 모델의 요 이미지, 3D 모델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거 바꾸려면은 매터리얼 있죠, 매터리얼. 매터리얼이 필요하죠. 이 매터리얼 안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텍스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터리얼을 3D 모델에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텍스처가 되는 거죠. 그 스프라이트는 뭐냐? 스프라이트는 요 타입을 요렇게 디폴트가 아니라 스프라이트로 하면은 돼요. 그러면은 인제 유니티에서 이 에셋을 2D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제 3D에서 쓰냐 2D에서 쓰냐 인제 요 차이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여기 인제 차이를 보면은 우선 스프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이미지 해상도가 이미지 해상도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 이 사이즈가 딱 고정돼요. 이 이미지 해상도대로 딱 만들어져요. 얘는 얘는 지금 이제 쿼드라고 부르는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 위에다가 입힌 거예요. 얘는 얘랑 비슷하지만 달라요. 얘는 사이즈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미지의 해상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모델의 크기를 따르죠. 그치만 스프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바로 이미지의 그 해상도대로다가 그러니까 종횡비대로다가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약간 이미지가 어때요? 얘는 되게 선명하죠. 예. 선명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본래 이미지거든요. 이 본래 이미지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죠. 근데 얘는 약간 흐리멍텅하죠. 예. 이게 왜 흐리멍텅하냐면은 라이트 때문에 그래요, 라이트. 그러니까 2D는 라이트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이미지 색깔 그대로 쓰기 때문에 2D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3D로 쓰게 되면은 이미지 본래의 색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색이 이 이미지의 색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게 인제 여기에 라이트를 요 위에다 비춰 볼게요. 라이트를 비춰 보면은 이 라이트 색이 이렇게 위에 비치죠. 예. 그러니까 얘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냥 3D 모델의 표면일 뿐이지 진짜 이 이미지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되죠. 얘도 요렇게 되고 차이를 보여 드린 거예요. 근데 인제 요 스프라이트 쪽으로 가 볼게요. 빛이 안 먹어요. 당연히 안 먹어야죠. 왜냐하면은 원래 이미지의 색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2D를 하시려면 어 3D 안에서 2D 느낌을 줄 거냐 아니면 진짜 그냥 2D 이 씬을 만들 거냐 이거를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이미지를 그냥 2D용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스프라이트 타입으로 임포트를 하셔야 된다. 예. 요거를 세팅을 해서 예 이렇게 세팅을 바꿔 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에셋 타입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은 되고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인제 이미지를 많이 다루시다 보면은 요 포맷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인제 가장 많이 익숙한 게 인제 JPG라는 거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시죠. 사진 찍으면 우리 그 모바일 폰에서 사진 찍으면은 다 JPG 파일로 나오죠. 근데 인제 요 스프라이트 쪽 그 인제 2D를 하다 보면은 PNG 타입이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은 요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JPG는 주로 인제 사진들을 어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인제 게임을 게임이라기보다 유니티에서 2D를 만들 때 어 내가 찍은 사진들 아니면 다른 사진들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는 다 JPG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압축률이 좋아서. 이 우리 폰 사진도 막 해상도 되게 높게 하고 원본으로 하면은 막 파일 크기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유니티에서 막 그런 사진을 뭐 100장 쓴다 그러면은 뭐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용량이 좀 작은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JPG는 장점이 압축률이 좋아요. 예. 그 압축률이 좋기 때문에 JPG는 주로 인제 사진을 집어넣을 때 쓰신다고 보시고 PNG는 뭐냐면은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컴퓨터로 만들어진 이미지들 이렇게 만화 같은 거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포토샵의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파워포인터 이런 거 이렇게 이모티콘이라든가 그런 이미지들 있죠. 그런 애들을 PNG로 만드는데 이 PNG는 색 손실률이 적어 가지고 원본 색이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PNG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제 투명 배경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콘 같은 거 표현할 때도
요 배경색을 제거하고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좋아요. 그래서 그래픽용으로 할 때는 지금 유니티 2D 할 때는 아마 대부분 PNG 타입을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를 인제 인터넷에서 구하시면은 되죠. 인터넷에서 구하시면 되는데 뭐 한번 검색을 많이 해 보면 스프라이트라고 부르셔도 되고 뭐 PNG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써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뒤에 막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체크 모양. 이게 투명 배경색이에요. 이거를 한번 저장을 해 보면 이거는 안 되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원본을 뭐 안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요 고양이 한번 해 볼까? 얘는 PNG네요. 예.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를 한번 '내가 인제 게임에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요렇게 딱 구해서 이렇게 딱 저장을 딱 해요. 그다음에 유니티에다가 요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딱 들어 넣는 거죠. 그럼 처음에 집어넣으면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타입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 디폴트로 그냥 텍스처가 돼 버려요. 이거는 지금 이미지가 들어온 게 아니라 텍스처 지금 요런 용도로밖에 못 쓰는 거죠. 난 이렇게 쓸 건데. 그러면 여기 타입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스프라이트로. 그래 가지고 어플라이를 딱 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은 얘는 저기 가짜 파일이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가짜 파일이라고 그러냐면요. 이거 배경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얘가 원본을 또 안 준 것 같아. 이거 진짜 투명 배경이 아니라 진짜 투명 배경 하나만 좀 찾을게요. 이게 진짜 투명 배경이 아니네. 그걸 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참 저기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미지를 직접 그릴 줄 알면 PNG 타입들 구하기가 좀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좀 되게 좀 검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요거를 가져다가 막 편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배경이 진짜 투명인 애가 있나? 요거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 봤을 때 이렇게 배경 요렇게 나오면은 얘는 배경 안 지워진 애예요. 예. 이런 애들은 지금 쓰기가 어렵고 하나만 찾아보죠. 이거 진짜 왜 없지 이렇게? 배경 투명. 이건 JPG죠. 이런 애들은 JPG는 사진은 괜찮은데 이런 식의 아이콘들은 JPG로 쓰면은 더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안 나와? 다 JPG네. 시간 너무 많이 쓰네. 이렇게 이거 그냥 제가 다운받아 놓은 건데 진짜 투명이 되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체크가 아니고요. 이렇게 색이 안 나와야 돼요. 색이 안 나오는 게 진짜 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PNG 파일을 어쨌든 구하실 때 요거를 좀 잘 아셔야 된다. 배경이 있으면은 안 좋은 점이 어 배경이 아까처럼 그렇게 돼 있으면은 저기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유료 결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에는 유료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하는 건 한계가 있고, 사실 PPT 요 파워포인트에서도 만드실 수도 있어요. 파워포인트에서 어 이렇게 도형 같은 거 도형 같은 걸로다가 여러분들이 그림 만드셔도 돼요. 예 뭐 요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다. 얘는 노란색으로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그림으로 저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이동식 네트워크 그래픽, 이게 PNG예요. 이게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 갔어? 예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 배경이 까맣죠. 이거는 텍스처 타입이라서 그런 거고, 요거를 스프라이트로 바꿔 주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예. 자, 근데 인제 요 이미지를 인제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패킹된 형태로도 많이 써요. 이거를 인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아틀라스라고 불러요.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그래 가지고 스프라이트 아플 아트 라스라고 쳐 보면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예. 그 왜 이렇게 쓸까? 사실 어 이게 더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하나하나를 다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큰 파일 하나에다가 여러 이미지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그 보통 게임 만들 때 아티스트들이 이미지 하나하나 만들어서 파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다가 이미지를 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요렇게 만들어서 줘요. 요렇게 아틀라스라고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아틀라스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이거를 다 떼어내야 되잖아요, 하나씩. 이거를 떼어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유니티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해요. 그걸 이제 스프라이트 에디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이용하면 어 이렇게 멀티플 된 거 잘라내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라인 슬라이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확대 축소했을 때 어 손실률을 적게 만드는 요런 기능들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리면, 여기 이게 인제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이렇게 제가 다운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요게 이렇게 딱 잘라졌죠, 이렇게 안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자르는 게 어떻게 자르냐면은, 요거 제가 예제로 하려고 보여 드리려고 이미 여기에 넣어 놓은 건데 제가 이렇게 해 놨어요. 자, 원래 이렇게 받았어요 인제. 이렇게 받았고 스프라이트 에딧 요렇게 해 가지고 요거까지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 나는 요 앵그리 버드 요거 하나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뭐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저거 어떻게 쪼개지?'라고 할 텐데, 요때 여기 보면 스프라이트 에디터가 있어서 요걸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 하면은 원래 이렇게 창이 떠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 뜰 수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패키지 매니저에 가서 2D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2D. 아. 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안에 설치된 거고, 유니티 레지스트리로 바꾸면은 요 2D라는 애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인스톨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미 인스톨이 돼 있는 거고,
혹시 스프라이트 에디터 안 열리시는 분들은 패키지 매니저 가서 요 2D를 설치를 하시면 그다음에 패키지 매니저 에디터가 열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열면은 저 스프라이트를 인제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자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르는 방법은 여기 인제 슬라이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요거 눌러줘야 되는데 요거 안 눌러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스프라이트 모드가 싱글로 돼 있는데 요걸 멀티플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뜻은 이 이미지는 하나로 쓰인다. 아, 이 이미지는 여러 개로 쓰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멀티플로 하시고 그다음에 에디터를 누르면 그때 이제 슬라이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슬라이스를 딱 누르면 대부분은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잘라 줘요. 얘가 알아서 다 이미지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 줘요. 예.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자르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수동으로 어 수동으로 이제 자르는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자동으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해 가지고 슬라이스를 딱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딱 잘렸죠. 예. 그리고 각각을 이름을 다시 매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어플라이를 딱 눌러 놓으면 이제 가 보면은 아까와 달리 다 이렇게 밑에 분할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제가 만든 거죠 이제. 예. 그리고 멀티플은 그렇고 인제 그 슬라이스는 뭐냐면은 제가 두 번째 씬에 만들어 놨죠 여기. 여기에 이제 예제로 해 놓은 거예요. 아까 그 스프라이트 쪼개 놓은 거 이렇게 하나하나 예 했죠. 요거 2D 할 때에는 요게 2D 모드로 하면은 좀 더 편해요. 그냥 요렇게 하면은 어 이게 이제 3D로 하면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건데 2D로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딱 이렇게 돼서 그냥 이제 평평한 판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즈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도 있고요. 예. PP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처럼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 스프라이트 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드라우 모드가 있는데 심플 모드가 있고요. 이게 인제 심플 모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미지 자체를 표현하는 걸 심플 모드라고 하고 슬라이스 모드, 타일 모드 이렇게도 있어요. 자, 이게 인제 대표적으로 인제 타일 형태거든요. 이 타일 형태라는 게 뭐냐면은 이미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맵 같은 거 만들 때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이거 원본이 어딨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거 하나짜리인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잔디 깔 때 뭐 잔디를 깐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타일 모드가 인제 이렇게 쓰이고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 같은 거 만들 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슬라이스 모드가 인제 얘인데 이 위에 거는 슬라이스 모드가 적용이 안 된 거고 이 밑에 거는 슬라이스 모드가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게 이 둘 차이가 뭔지 볼게요. 이게 똑같은 이미지거든요. 근데 얘는 늘려도 모양이 어때요? 딱 되게 균일하죠, 이게 늘려도. 근데 얘는 요때에는 모양이 좋아. 근데 이렇게 늘려 놓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막 다 늘어나 가지고 볼품이 없죠. 얘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늘렸을 때 얘랑 둘 중에 누가 더 보기 좋아요? 얘가 더 보기가 좋죠. 그러면은 왜 얘는 이 모양이고 얘는 이렇게 되냐. 이 차이가 뭐냐. 이게 인제 슬라이스 모드의 차이인데 이 슬라이스 모드를 쓰려면은 뭘 해 줘야 되냐면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요렇게 어 요 라인 슬라이스가 뭐냐면 9 개의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이 9 개의 영역으로
나눠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요 부분은 크기 변화가 없고요. 여기는 좌우로만 늘어나고 여기도 상하로만 늘어나고 상하 좌우로 다 늘어나는 영역은 여기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늘리거나 줄일 때 이 모양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만드는 게 인제 요 슬라이스 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크기가 늘어나도 어 변화가 없는. 근데 이제 저런 걸 적용을 안 해 놓으면 이미지 늘리면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얘도 인제 슬라이스 모드가 아니니까 인제 늘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그냥 바로 말씀하셔도 돼요. 그 저기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요 씬 제가 이렇게 다 넣어 놨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좀 보면서 구경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드린 이유는 요런 이미지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잘 되는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데 저만 막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하면 여러분들 또 이거 이미지 없으면 또 실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엄선해 가지고 그 좋은 이미지들만 지금 이렇게 제가 넣어 둔 거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라이트 에디터 쓰는 법 알려 드렸고 그다음에 인제 이 카메라 모드 그러니까 3D와 2D를 하는 인제 그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카메라 모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2D를 만들려면 여기 인제 씬3를 보시면 돼요. 이 씬3를 보면은 인제 제가 여기 배경은 하나 만화 그림은 하나 갖다 놨죠. 마을 그림에 이제 앵그리 버드 3 개가 이렇게 여기에 풀숲에 있는 요 모습을 딱 만들어 놨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인제 우리 에디터 창이고 카메라에서 뷰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 것이냐. 지금 인제 요렇게 딱 보이죠. 이게 내가 원하는 거죠. 인제 화면 꽉 차게 배경이 보이고 여기에 앵그리 버드 3 개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이게 인제 진정한 2D 모드죠. 이런 화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 인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카메라가 있죠. 예. 카메라가 있는데 자 우리가 기존에 3D 할 때 카메라는 이런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 이렇게 쭉 늘어나는. 예. 그러면은 인제 이 카메라를 쓰면 이제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세요 지금. 아까랑 뭔가 쪼끔 이상해요 아까랑. 예. 아까는 좀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좀 뭔가 약간 엉성해. 예. 이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얘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커지죠. 어. 당연한 거죠. 왜냐면 3D에서는 카메라 앞으로 오면은 커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뒤로 가면 작아지고. 근데 3D에서는 이게 당연한데 문제는 인제 우리가 2D를 만들 때에는 이게 얘가 화면 앞으로 나오면 커지고 화면 뒤로 가면은 작아지고 이러면은 이게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3D 카메라로는 기존에 썼던 3D 카메라로는 2D 씬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자체를 2D용으로 바꿔 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바꾸냐 요 카메라에 보면은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퍼스펙티브냐 오소그래픽이냐 요 두 개로 나누는데 요 퍼스펙티브가 3D고요. 오소그래픽이 2D예요. 그래서 2D 카메라도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쭉 원근감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얘는 어때요? 얘는 그냥 이렇게 무슨 통처럼 됐죠, 통. 통처럼 돼서 거리가 가깝건 멀건 항상 일정한 크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아까처럼 앞으로 와도 크기 똑같죠. 뒤로 가도 크기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2D 씬을 만드시려면은 카메라를 오소그래픽 모드로 바꿔야 된다. 예.
요렇게 해야지 2D 씬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가 인제 2D의 인제 기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사실 2D는 끝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스프라이트로 임포트 타입을 결정 지어야 된다. 그다음에 배경 같은 사진들은 JPG로 쓰는데 뭐 캐릭터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뭔가 이런 애들은 주로 PNG로다가 쓰시면 된다. 예. 그리고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잘라서 쓰거나 아니면은 늘어나도 변함이 없는 요런 슬라이스 모드에 필요한 기능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카메라를 2D 카메라로 만드셔야 된다. 여기까지가 인제 2D의 전부입니다. 예. 그건 별로 뭐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2D 배우면은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3D를 해 봐서 유니티를 이제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쉽게 느껴지는 거지, 만약에 처음부터 제가 오쏘그래픽이 뭐고 퍼스펙티브가 뭐고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다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 뭐 2D 하는데 이렇게 세팅이 복잡해.'라고 느끼실 텐데 결국 3D를 먼저 하고 2D를 보면 2D가 인제 이해가 돼서 쉽게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제 멈춰진 이미지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하는가. 물론 인제 이 여기서 말하는 애니메이션이 이 캐릭터들이 막 인제 여기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이렇게 막 걸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애들 인형놀이처럼. 뭐 "야 나는 뭐 누구니?"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앞으로 와 주고 얘랑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얘네들이 막 눈도 깜빡이고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만화처럼. 그러면은 인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 어 그거를 지금 보시면은 인터넷에 인제 찾아보면은 2D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하면은 요런 이미지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면 지금도 인제 요렇게 있죠. 왜 똑같은 거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GIF 파일처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죠. 이거 아티스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씬 4 쪽에 가시면 이렇게 캐릭터 있죠. 자, 먼저 데모부터 보여드리면 아까 그 이미지 이용해서 인제 한 건데 자 보세요. 인제 얘가 이렇게 막 어때요? 막 이렇게 숨을 좀 이렇게 헐떡이면서 이러고 서 있죠. 예. 헐떡이면서 인제 서 있는데 뛰어라 하면은 인제 막 이렇게 뛰기 시작하죠. 예. 요게 인제 애니메이션이에요, 요게. 요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얘도 다 만든 거지. 제가 인제 여기 구해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만들어 보세요, 여기. 요게 다 자른 거죠. 아까 그 스프라이트 에디터로 다 자른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인제 그려 놓은 거를 제가 쓴 거죠. 요렇게 쭉 돼 있죠.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쓴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애니메이션들 그다음에 여기 달리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두 종류만 제가 급조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딱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서 있다가 스타트하는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살짝 뛰는 거 그다음에 막 세게 뛰는 거 이렇게 되게 세분화돼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거를 다 나눠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제가 퉁쳐 가지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런하고 스탠드 요 두 개만 만들었고
요 애니메이션 자체는 예전에 3D 애니메이션 제가 설명드릴 때 애니메이션 클립하고 애니메이터 설명드렸죠. 쓰는 방법 똑같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애니메이터는 똑같습니다. 여기 스탠드하고 런 그리고 처음에는 서 있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해서 이제 서 있다가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파라미터 불 변수를 해 가지고 런을 딱 누르면은 런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런이 꺼지면 딱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 그 3D 애니메이션 할 때 뭐 여기에 이제 뭐 펀치를 누르면은 막 주먹 지르는 애니메이션하고 막 점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요 이미지 여러 개를 점프하는 이미지, 뭐 구르는 이미지, 뭐 이렇게 때리는 이미지, 뭐 죽는 이미지, 쓰러지는 이미지 이런 거를 다 따로따로 다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어 요렇게 애니메이터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은 캐릭터가 막 달리다가 점프도 하고 뭐 구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샘플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법만 잠깐 금방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미 만들어는 놨는데 직접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여기 애니메이션 창을 여시고 새 애니메이션 하나만 만들게요. 테스트용으로. 신4가 맞나? 아니 여기다 놔야 돼. 테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3D보다 더 쉬워요. 그냥 여기서 런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갖고 와야 되겠다. 10에서 26까지만 이렇게 쭉 선택한 다음에 그냥 드래그해서 여기 딱 가져오면 돼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음,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늘리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순서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편집이 안 돼.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얘가 이제 요 이미지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그냥 이렇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다 만들고 아까 애니메이터에서 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걸 아셨기 때문에 여기 인터넷에서 이런 애들을 다운받아서 되게 많거든요. 찾아오면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을 이제 다운받아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예. 물론 능력이 되시면 직접 그리시면은 뭐 제일 좋고 예. 이렇게 넘어지는 애니메이션도 있죠. 예.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는 본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본 방식이라는 게 캐릭터들 이렇게 관절 단위로다가 다 쪼개 가지고 얘네들을 인제 합쳐 가지고 움직이는 방식인데 요거는 좀 복잡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저도 직접 해서 보여 드릴까 하다가 너무 과정이 복잡해서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사실 초보자가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만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만. 어디 갔지? 어. 지금 이제 본 방식으로 하는 애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본을 이렇게 그림에다가 이렇게 박아요. 예. 박아 가지고 인제 요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다 이렇게 관절 단위로 이미지들이 쪼개져 있죠. 예.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유니티에서 이렇게 본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본을 이렇게 다 박아 가지고 저 본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근데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 SS 스토어에도 보면은 요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만들어 놓은 것들. 캐릭터 셋들. 예. 그래서 장단점이 뭐냐 하면은 얘는 만들기는 쉽다. 만들기는 쉬워요, 이미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는 쉬워요, 이 방식이. 왜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이미지 쭉 드래그해 가지고 그대로 갖다 넣어 놓으면은 그냥 그게 끝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리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정해진 애니메이션만 가능하다. 어. 예를 들면은 인제 없는 모션은 이거 이 그림을 누가 또 그려 줘야 되는 거죠. 이거 그림을 안 그려 주면은 못 만드는 거죠. 예. 그게 인제 정해진 것만 가능하다는 게 인제 그게 단점이고 얘는 만들기는 좀 어렵다. 예. 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는 어려운데 재사용성이 좋죠. 예를 들면 인제 어 새로운 모션이 필요해졌어. 그러면은 얘는 그림을 또 디자이너가 다 이렇게 그려야 되지만 얘는 그릴 필요가 없죠. 그냥 그 모션을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재사용성이 좀 좋아서 요즘 트렌드는 이 방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캐릭터들 옛날에는 인제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 방식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에세이 쪽 많이 찾아보시면 음 소리가 안 들려요? 제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지금? 예. 아까 동영상. 그냥 동영상은 그냥 참고로 보여 드린 거고요. 뭐 꼭 그 동영상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 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드린 거고요. 어 그다음엔 이제 2D 물리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지금 몇 시야? 지금 34 분이네요. 43 분? 43 분쯤 한 10분 좀 안 되게 8-9분 정도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43 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잘 쉬셨습니까? 저는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빨리 끝내고 또 쉬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D 이미지를 이제 넣는 것까지 이제 했는데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제 물리 엔진 배웠잖아요. 3D 물리 엔진 한번 해봤죠. 2D에서도 물리 엔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D 피직스라고 해서 2D에서도 물리 엔진을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5번 쪽 씬을 만들었어요. 요걸 좀 보면은 여기 이제 얘는 이제 쿵 이렇게 막 튕기고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미끄러져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안 미끄러지네. 요건 이제 이따가 미끄러지게 마찰력이 지금 세서 그렇고 마찰력을 이제 줄이면 이제 미끄러지겠죠. 예. 얘는 퉁퉁 튕기죠. 예. 요게 이제 물리죠. 요거 어떻게 하냐? 어, 일단은 물리 엔진을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콜라이더라는 거를 넣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리지드 바디라는 거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찰력이나 탄성력을 지정해주는 피직 메터디얼 이렇게 쓰면 되는데, 후디자가 붙은 거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3D용이고 2D 콜라이더, 2D 리지드 바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한번 샘플로 제가 이제 되는 거 여기 바닥 얘는 이제 제가 구했어요. 네, 여기 이미지에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이제 제가 구해가지고 가져온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딱 넣고 그 다음에 뭐 돼야 되냐면은 콜라이더가 있어야 돼요. 콜라이더가 없으면 얘 뚫고 갑니다.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은 얘는 여기를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뚫고 내려가죠. 그냥. 예. 그 이유가 콜라이더가 없어서 그래요. 콜라이더를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이제 피직스 쪽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피직스 2D가 있고 그냥 피직스가 있죠. 얘가 3D용이고 이 2D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2D 쪽에 가보면 콜라이더가 여러 가지가 많죠. 어, 박스도 있고 뭐 캡슐도 있고 모양이 이제 이미지 모양대로 되는 것도 있고 엣지 콜라이더도 있고 엣지 콜라이더는 뭐냐면은 이렇게 선을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여기를 가운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곡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움푹 파이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될 거야.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지금 이 이미지가 지금 얘 뒤로 들어갔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오더, 이 순서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순서가 있는데 어, 얘를 좀 앞으로 당겨도 됩니다. 이 2D에서는 이렇게 되면 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2D는 이 깊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도 이렇게 되죠. 예. 실제로 3D 상에서는 안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요 바깥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2D에서는 이거는 무시한다. 예.
무시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여기에서 튕기는 이유는 여기 모양을 지금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엣지 콜라이더라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여기서 썼던 거는 박스 콜라이더 썼어요. 박스. 요걸 썼어요. 요걸 썼는데 문제는 이제 박스 콜라이더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요 풀 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위에서 뛰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요 이미지가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풀 뒤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 풀 뒤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풀 앞으로 나오죠. 음.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나무가 있는데 나무 뒤로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뒤로 빼면 돼요. 예. 앞뒤로. 자, 그래서 이렇게 콜라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려면은 어 얘를 좀 가져올까? 얘 너무 조그맣네. 이미지 좀 키우고. 음. 그다음에 얘한테 아까처럼 이제 콜라이더를 주고 얘는 콜라이더를 뭐 박스로 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요거 서클 요 원으로 줘볼게요. 원.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딱 나오죠. 예. 이 이미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콜라이더만 주면 안 되고 얘가 떨어져야 되니까 이제 리지드 바디를 줘야죠. 2D에 리지드 바디. 여기. 이걸 주면은 그래비티. 여기서는 이제 그래비티라는 말이 여기 시뮬레이티드 요거네요. 예. 요 그래비티 스케일이 있는데 이 스케일이 이제 여기 떨어지는 속도 조정하는 거일 거예요. 이렇게. 음. 떨어지는 요 그래비티 스케일이 만약에 좀 작으면 0.5도 하면은 떨어지는 속도가 더 천천히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좀 높으면은 빨리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미지 넣고 콜라이더 만들어주고 그냥 리지드 바디만 넣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알아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튕기는 부분은 이제 메터리얼 피직 메터리얼이라는 거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제가 샘플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크레이트에서 어, 밑에 쭉 내려보면 어디 있지? 요 피직 메터리얼 있고 피직 메터리얼 2D가 있는데 여기 2D 안에 있네요. 여기 2D 안에 여기 피직 메터리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어주면 돼요. 얘를 만들면 설정하는 게 탄성력과 마찰력 이렇게 두 개만 있죠. 더 단순해요. 3D는 뭐 막 여러 개가 있었는데 2D는 좀 더 단순합니다. 그래서 탄성력은 이거 아까 이제 튕기는 거고요. 요 프릭션이 어, 미끄러지는 거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얘한테는 이제 요거를 줬고, 얘는 요 1번 요거를 줬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요 정도로 미끄러지다가 이제 안 미끄러지잖아요. 그 이유가 프릭션을 0.8 정도 줘서 그런 건데, 이거를 만약에 줄이면, 잠깐만, 더 줄여야 되나? 아, 이제 되네. 양쪽이 돼야 되네. 이렇게 미끄러지죠. 예, 쭉 미끄러지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마찰력으로다가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찰력과 이 바운스, 요 두 개를 이용해서 튕김과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예, 요게 이제 기본적인 2D 물리라서, 뭐, 뭐 얼음판 이미지에서 이렇게 막 미끄러지는 스케이트 타고 있는 뭐 이런 걸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물리 효과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응용으로 넘어가서 2D와 3D를 이제 혼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2D에서 3D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런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여기 이제 6번 씬이,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보시면은, 어, 얘는, 얘는 3D예요. 동전. 코인은, 코인은 3D고 얘는 2D죠. 요거를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다 2D 같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동전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저게 무슨 게임이냐? 저게 소닉인가? 옛날에 이렇게 게임 보면은 동전 먹는 게임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여기 동전은 3D로다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2D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도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경우 왜 잘 안 쓰냐면은, 이게 되게 이질감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얘는 3D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빛을 받고 있죠. 라이트, 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라이트를 좀 조정을 하면은 그 라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이제 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얘는 라이트를 안 받죠. 그러니까 보면은 좀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좀 어울리지가 않는. 그리고 라이트가 꺼져버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어두워지고, 얘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라이트 색깔이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는 이렇게 그 라이트 영향을 받는데 얘는 또 안 받고.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좀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이거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D에서 2D 게임인데 3D를 사용하는 경우는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쓰냐 하면은 그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막 불꽃 튀긴다던가 막 전기 막, 뭐야 그 저기
라이팅 효과, 저기 뭐냐, 뭐 번개 효과 같은 거를 한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2D보다는 3D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냥 특수 효과는 3D를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오브젝트 자체를 저처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어 되게 서로 이질감이 생겨가지고 잘 안 써요. 이런 경우는. 예, 그래서 활용도는 좀 높지는 않다. 근데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만 드린 거고,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더 많이 있냐면은 이렇게 3D 씬에서 3D 씬에서 2D가 존재하는 경우. 지금 이제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벽에 어떤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명화. 여러분들이 뭐 가상 갤러리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겠죠. 미술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걸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나 TV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죠. 지금 보면은 제가 요 3D 요 TV에다가 이렇게 그 TV 화면 이미지를 여기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미지도 제가 구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예. TV 스크린. 그리고 저 그림은 요걸 좀 구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3D에서 2D를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진짜 2D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스프라이트 모드로 쓴 게 아니라 텍스처 모드로 쓴 거죠. 그래서 어, 이, 이렇게 2D를 쓸 때에는 3D 오브젝트 중에 쿼드라는 애가 있어요. 쿼드. 예. 예전에 그 수미쌤께서 한번 그거를 여쭤봤는데, 어, 그 2D를 쓸 때 플랜이 낫냐, 쿼드가 낫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는데, 그거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플랜하고 쿼드하고 잠깐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좀 놔둘게요. 음. 자, 이렇게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두 개 다. 음.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두 개 다, 평면인데 똑같네. 뭐 플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메쉬 수, 그러니까 이 버텍스 수를 볼게요. 쿼드는 지금 점이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만 쓰고 있어요. 근데 플랜은 지금 봐도 되게 많이 쓰고 있죠. 지금 결국 이게 그림을 보면은 요게 요 안에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점 4개만 쓰고 있는데 플랜은 점을 지금 거의 얘 몇 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뭐 100배죠? 지금 10 곱하기 10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100개, 맞죠? 이렇게 100개. 이게 100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지 하나 하는데 4개 쓰고 있는데 얘는 이미지 하나 하는데 400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비효율적이죠. 예. 그래서 코드를 쓰는 게 더 낫다. 이미지만 표현할 거면은. 예. 그래서 코드를 쓰시면 되고, 지금 얘도 다 코드 쓴 거예요. 예.
그래요. 얘도 지금 TV 화면 위에다가 제가 코드를 갖다 붙인 겁니다, 화면에다가. 이렇게. 예,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예, 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 경우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차이점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불을 껐어. 자, 이렇게 불을 끄니까 어때요? 이 현실적이죠. 왜냐하면은 불 꺼지니까 그림도 어두워져요. 예. 불 켜면 여기 밝아지고. 근데 이제 TV를 한번 볼게요. TV는 불을 껐어요. 불을 껐는데도 밝기가 보존이 되죠. 어. 근데 불을 켜나 끄나 얘는 밝기가 항상 보존이 되죠. 이게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D 이미지를 쓸 때 이런 그림이나 사진이다 그러면은 이거 발광 효과라고 돼요. 발광 효과가 없는 게 맞죠. 얘가 막 밝게 빛나고 있으면 뭐 스크린처럼 생각하는 거죠. 모니터나 스크린 이런 애들은 발광 효과가 있어서 라이트와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항상 밝기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림이나 이런 애들은 발광 효과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 발광 효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메터리얼에 보면 지금 얘가 쓰고 있는 메터리얼이 블랙이 아니고 요 메터리얼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진용 메터리얼이고 TV용 메터리얼인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 메터리얼에 자세히 보시면 요 에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에미션. 이 에미션이 뜻이 뭐냐면은 발광 효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픽처는 에미션이 없고 발광 효과가 없고 어, TV는 발광 효과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픽처는 이미지를 여기 베이스 맵에다가 줘서 하시면 되고 TV나 모니터 같은 스크린을 하실 때에는 베이스에다 주는 게 아니라 에미션에다가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발광 효과가 나옵니다. 요거는 TV니까 예. TV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샘플로다가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만 썼는데 이제 동영상도 쓸 수가 있어요. 동영상. 그래서 씬파를 좀 보시면 보면 이제 동영상이 나오죠. 이렇게.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동영상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좀 그거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무비 파일이 좀 필요하죠. 예, MP4 파일 같은 것들을 구하시면 되고 요거 그냥 제가 샘플을 하려고 인터넷에서 그냥 무료로 된 거 뭐 하나 다운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MP 동영상 파일 같은 거 쓰시면 돼요. 예. 근데 이 동영상 파일을 이렇게 추가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스트리밍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거는 안 되고, 내가 온라인에다가 파일을 올려놓고선 그걸 스트리밍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파일 크기가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경우는 막 그 고해상도 같은 경우는 몇 기가씩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유니티 안에다가 동영상 파일을 넣게 되면 막 전체 그 파일 크기, 저기 프로그램 크기 자체가 막 몇 기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은 분리해서 관리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고급 테크닉이라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알려드리고 일단은 그냥 오늘 기억을 하실 거는 이미지뿐 아니라 동영상도 쓸 수가 있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파일을 갖고 오시면 유니티에서 동영상 파일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 파일 위에다가 뭐 이렇게 같이 막 합치셔도 돼요. 여러 가지 이렇게 동영상 파일 위에다가
아까 스프라이트 어디 있어? 이런 애들도 음, 위에다가 이렇게 막 올려놓을 수도 있죠. 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자막 같은 걸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예.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배경이 저기 뭐야 뭐 우주 배경인 거죠. 아까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배경이 우주 배경으로 뭐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연출을 하시면 되고 이 파일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동영상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코드를 똑같이 하시면 비디오 플레이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동영상을 플레이 시켜주는 애예요. 그래서 비디오 플레이어는 여기 애드 컴포넌트에서 비디오 플레이어 찾아보면 들어 있습니다.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비디오 플레이어만 쓰면 되냐? 비디오 플레이어에다가 이제 비디오 클립을 이렇게 걸어주시면은 플레이를 해주는데 문제는 그냥 이것만 넣어주면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플레이 결과를 여기에다가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복잡한데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 렌더 텍스처라는 거를 쓰시면 돼요. 렌더 텍스처. 어, 새로 나오는 건데 이제 렌더 텍스처가 어딨냐면 만들 때 어, 여기 보면 렌더 텍스처라는 애가 있어요. 이걸 쓰시면 되는데 이 렌더 텍스처는 뭐냐면은요. 동영상 같은 애들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이미지라고 봐요. 특수 이미지.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만들어준 동영상 플레이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스프라이트나 텍스처 같은 이미지를 썼다면 동영상은 바로 쓸 수가 없거든요. 예, 동영상을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이미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 이미지로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바로 여기 렌더 텍스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더 텍스처라는 것을 딱 따로 만드신 다음에 이 렌더 텍스처를 이 해상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 비디오 플레이어에 보면은 어떤 비디오를 플레이할 것인가를 여기 정해주는 게 있고 아까 여기 소스 부분에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 URL도 있어요. 이 URL 아까 이제 스트리밍 방식으로 할 때에는 요거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실험하려면 서버도 있어야 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은 그냥 클립 파일만 플레이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그럼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래? 라고 하면은 나는 결과를 렌더 텍스처로 받을 거야 라고 해줘야 돼요. 예. 여기 보면은 뭐 다이렉트로 받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거는 좀 지금 쓰기 어렵고요. 그냥 렌더 텍스처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무조건 동영상을 할 때에는 파일 준비하고 비디오 플레이어 연결한 다음에 렌더 텍스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 그 다음에 매터리얼에다가 이 렌더 텍스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예. 이거 이제 에미션으로 했죠. 이게 화면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동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예. 근데 이 동영상도 쓸 수 있지만 카메라도 쓸 수가 있어요. 예. 이 실제 카메라도 쓸 수가 있고 가상 카메라 요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데모인데 어, 9번 쪽에 가면 자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죠. 플레이를 해보면
자, 여기 이거 지금 제 웹캠 화면이에요. 예. 지금 제 실제 지금 현재 웹캠 화면입니다. 웹캠 화면 나오죠? 이게 이제 실제 카메라. 실제 카메라 영상을 여기에다가 이제 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얘는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이거 우리 여기 화면 신이잖아요. 여기. 근데 어떻게 나왔지? 이거 도대체 어디에 있는 애지? 얘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에요. 이 화면이 지금 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가상 유닛 이게 실제 카메라도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고 가상 카메라라는 게 여기를 비추고 있는 이 화면, 이 카메라 영상을 뽑아주고 여기 이미지로 동영상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어, 일단은 동영상을 뭔가 플레이를 한다. 카메라도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렌더 텍스처면 돼. 일단은 렌더 텍스처는 항상 무조건 써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메라부터 좀 보시면은 지금 이런 거는 주로 언제 쓰냐면은 게임상에서 보면 왜 CCTV 같은 거 있죠. 어, 어떤 공간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어떤 모니터 화면에다가 띄운다든가 이런 거 연출하실 때 이때 많이 써요. 이렇게 CCTV 화면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씬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보도록 해놨죠. 그러면 이 카메라의 화면을 렌더 텍스처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 카메라 쪽에 가보면은요. 밑에 어디 갔어? 아웃풋 쪽에 보면은 요 렌더 텍스처 아웃풋 요 영상을 여기 화면을 렌더 텍스처한테 넣어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 텍스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면 이 카메라가 이 화면을 여기다가 안 뿌리고요. 요 렌더 텍스처에다가 뿌려요. 여기다가.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가져다가 아까 그 쿼드처럼 똑같이 어, 여기다가 또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아까 동영상 하듯이. 그러면 아까 이제 얘 화면처럼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 웹캠은 어떻게 한 거냐면 웹캠은 코딩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샘플 코드를 여기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요 코드를 여기에다가 어,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두면은 어,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 갔어? 얘는 이제 렌더 텍스처에다가 그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저 메터리얼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뭐 소스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간단한 코드예요. 예. 여기 안에 웹캠 텍스처라는 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웹캠이고 이 웹캠을 보면 이제 처음에 이 장치, 이 컴퓨터에 있는 이 카메라 장치들을 받아오도록 한 다음에 이 카메라 장치를 다 출력해줘요. 몇 개가 있는지 이름들을.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화면에 아니 저기 이 장치에 벌처 카메라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LG 카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이 벌처 카메라는 어, 그냥 저기 줌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냥 그 가상 카메라 이거는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얘를 써야 되는 거죠, 얘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디바이스 인덱스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0은 이거고 이거 한번 0으로 하면은 화면이 이런 게 나와요.
화면이 이런 게 나. 이게 가상 카메라라서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1번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LG 카메라.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카메라가 전면 카메라, 막 후면 카메라 뭐 이런 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테스트하실 때 좀 쓰시라고 먼저 이 여기 써질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뭐 세 개 하나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개가 출력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요 숫자를 바꿔가면서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저는 이제 여기 LG 카메라를 선택한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코드는 처음에 디바이스 이름 출력해 주는 거를 해 놨고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이름이 찾아지면은 그다음에는 어 요 카메라를 하나 요 이름대로다가 만든 다음에 어 매터리얼을 가져와 가지고 그 매터리얼에 요 카메라 텍스처를 넣어 주고 플레이를 시켜라. 뭐 이런 코드예요. 예. 뭐 이 코드 자체를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 그렇게 기능이 돼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하고 요 가상 카메라 쓰는 방법 해서 2D가 돼 있고 이 카메라 영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예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 드리는 게 오픈CV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전 알고리즘 개발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죠. 그거를 유니티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CV를 유니티랑 결합을 하면 요런 프로젝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캠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 가지고 요거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요거대로다가 조정이 되는 예 요런 프로젝트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뭐 게임은 재미는 없는데 그냥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좀 창의적인 콘텐츠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UI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강의를 요 UI로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UI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UI는 어떤 걸 UI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 만든 거죠. VR 같은 데에서 쓰는 UI. 예. 3D 공간에서 이런 2D를 표현을 하는 예. 예. 그래서 유니티 상에서 UI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좀 맛배기로만 보여 드리고 제가 다음 강의 때 UI 만드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UI라는 게 뭐냐 하면은 플랜이 있고 예 샘플 씬 하나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이죠? 자 이런 3D 씬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막 버튼도 만들고 뭐 여기 설명도 만들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은 UI를 인제 넣으실 수가 있는데 어 버튼 처음에 뭐 설치하라고 나오네. 음.
자,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게 뭐야? 그러는데 이제 여기 2D로 딱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화면 UI를 설정하는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UI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실행하면 버튼이 달리는 거죠.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메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메뉴. 이게 이제 UI입니다. 여기에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텍스트 같은 것들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한글이 되나? 한글, 여기 지금 폰트, 이거는 이제 폰트를 넣어줘야지 되겠네. 한글이 지금 아니고. 헬로 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UI 할 때 뭐 폰트 바꾸는 법,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UI입니다. 그래서 이제 UI에도 이제 이미지들이 많이 쓰이죠. 예. 자, 그렇게 해서 UI. 그래서 이제 오늘 2D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2D의 기본 부분하고 2D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 질문이 뭐 따로 없으시면, 예. 아, 그래, 오늘 어려웠어요? 어, 좀 빨리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익히시라고 막 하나하나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전반적으로 했는데 기억만 좀 하시면 되는 게, 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유니티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까지만 아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 프로젝트 할 때 실력을 한번 좀 키워볼게요. 어떻게 키울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백날 제가 막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절대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서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저랑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막 거창한 거 안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는 뭐 영상 하나만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뭐 스톱하고 플레이하고 뭐 캐릭터가 옆에 잠깐 나와서 뭐 얘기하고 들어가는 요런 씬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만드시면 돼요. 그 대신 좀 내 추억이 담기고 '아, 그래도 내가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누구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나 이런 거 만들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프로젝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막 거창한 거 무슨 제가 무슨 뭐 게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를 좀 그렇게 해서 그냥 한 줄만 쓰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저한테 일단은 "저는 이런 거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하고선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성을 해 가지고 저한테 검사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거 하려면은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일단은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인제 각각 답변을 드리면서 "요거는 좀 강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다음 강의까지 7차 강의까지는 UI를 하고 UI까지는 제가 인제 해 드릴 거고, 그다음부터는 어 요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소개할 때 뭐 "누구누구 선생님이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다 익명 보장이니까 내 프로젝트는 막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저기 작아가지고 창피한데, 어? 막 이런 거 막 소개하고 막 그러실까 봐 막 두렵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느 누군가는 이런 거 만들고 계시는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든 요 프로젝트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제가 주로 평일보다는 주말에 첨삭을 해서 저기 회신을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도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예. 뭐 문서를 막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메일로만 쓰셔도 됩니다, 일단. 예.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요 강의 자료하고 아까 그거는 또 여기 채팅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